통합과학 테스트 모의고사 변화와 다양성과 환경과 에너지 파트 문제에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1번. 다음은 다윈의 진화론에서 제시한 생물의 진화 과정을 나타낸 거래요. 가부터 라에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찾아 쓰세요. 자, 지금 다윈의 진화론이죠. 다윈의 진화론 첫 번째는 변이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 변이들끼리 생존 경쟁을 하고 이 생존 경쟁을 통해서 자연 선택이 되고요. 이 자연 선택된 종이 결국 진화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순서대로 가나 다라 말씀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보기는 다에 대한 설명이래요. 즉 자연 선택에 대한 설명이죠. 자, 옳지 않은 문장의 기호를 쓰고 바르게 고치래요. 다는 가가 있는 생물 집단에서 일어난다. 맞죠? 변이가 있는 생물 집단에서 자연 선택이 일어나는 겁니다. 다것을 반복되면 새로운 종이 출현하게 된다. 출현합니다. 생물 진화가 일어나는 거고요. 다를 통해 환경에 유리한 형질을 가진 개체들의 비율이 낮아지게 된다가 아니라 높아지게 된다 라고 쓰시면 됩니다. 자, 2번 그림은 기린의 목의 길이에 대한 다윈의 주장을 간략하게 나타낸 거래요. 자, 그래서 다윈이 주장하는 진화의 과정을 순서대로 없이 나열한 거래요.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하시오. 자, 일단 과잉 생산이세요. 그러면 그 중에 개체 변이가 있겠죠. 그러면 그 개체 변이들 간에 생존 경쟁을 할 거고 그 생존 경쟁을 통해서 자연 선택이 되면 결국 진화가 되었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다윈은 자연 선택설이 가지는 한계나 오류에 대하여 한 가지만 서술하래요. 자, 뭐가 있죠? 자, 개체 변이가 일어나는 원인을 설명하지 못했어요. 개체 변이가 나타나는 원인을 설명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3번 다음은 가뭄 전후에 부리 크기가 다른 핀치의 개체수 변화와 이에 대한 설명이래요. 가뭄 전에는 핀치가 먹기 좋은 작고 연한 씨앗이 풍부했대요. 작고 연한 씨앗. 근데 이후에는 씨앗의 총수가 감소하였고 크고 단단한 씨앗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작은 부리를 가진 핀치는 크고 딱딱한 씨앗을 먹기 어려워졌기 때문에 이 작은 부리를 가진 핀치는 사라지게 되고 이제 다른 핀치가 태어나겠죠. 자, 그럼 봅시다. 가뭄 전에는 목이 풍부하였고 많은 수의 핀치가 태어났대요. 그러면 많은 수의 핀치가 태어났다는 거는 과잉 생산을 나타내는 말이죠. 자, 2번 제시된 문제에서 자연 선택이 일어났다면 자연 선택의 원인이 된 핀치의 개체 변이는 무엇인지 쓰래요. 원인이 된 핀치의 개체 변이는 아무래도 부리 크기겠죠. 부리 크기가 지금 점점 평균적인 크기가 늘어나고 있죠. 그렇다는 것은 부리 크기가 큰 애들이 점차적으로 살아남기 쉬워졌다. 즉 자연 선택이 되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럼 3번에 가뭄 이후에 어떤 종의 핀치 개체 사이에 무엇 때문에 생존 경쟁이 일어났나. 자, 부리 크기가 다른 핀치새 사이에서 먹이 경쟁 때문에 생존 경쟁이 일어났죠? 생존 경쟁이 일어났다. 4번 가뭄 이후 어떤 집단이 자연 선택되었나? 자, 큰 부리를 가진 핀치가 크고 딱딱한 씨앗을 먹는데 유리했다.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4번. 다음은 남모형 적혈구에 대한 자료래요. 남모형 적혈구는 헤모글로빈 유전자의 돌연변이로 나타나며 빈혈을 일으킨다고 그래요. 그리고 10만 명 중에 8명 정도가 매우 드문 편이고 말라리아 일으키는 기생충의 증식을 억제한대요. 자, 위 그림과 같이 말라리아가 자주 발생하는 아프리카 일부 지역에서 남모형 적혈구를 가지지 않는 사람은 많은 이유를 이런 사람들이 많은 이유를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로 인해 가정의 살수하래요. 자, 일단 이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은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은 무엇의 변이로 생기죠? 헤모글로빈 유전자의 변이로 인해 생기죠. 헤모글로빈 유전자의 돌연 변이로 인해 생겨요. 자, 그러면 얘네들은 일반적으로는 생존에 불리합니다. 그런데 얘네들은 말라리아에 저항성이 있대요. 그러면 이 저항성을 가진 얘네들은 말라리아가 유행하는 지역에서 살아남기 쉬워지죠. 그럼 이 위치에서 자연 선택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점점 이제 더 많이 살아남겠죠. 그런데 만약에 전 지구적으로 말라리아 병원체가 사라지게 되면, 소멸하게 되면 이 환자들은 감소하겠죠. 왜냐면 굳이 쓸모가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서술해 주시면 되고요. 5번 다음은 항생제 내성세균 출현과 진화 과정을 설명한 거래요. 자, 세균 때 발생한 돌연 변이에서 항생제의 내성을 갖게 되었어요. 근데 지속적으로 항생제가 사용되는 환경에서 자연 선택에 의해 내성세균의 비율이 점차 높아졌고 이제 항생제 내성 있는 세균 집단이 형성되었죠. 이와 같이 환경 변화는 진화의 방향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렇게 써주면 되고요. 다음 6번 그림은 딱정벌레와 개에서 나타나는 변이를 설명한 거래요. 가와 나에서 변이가 나타나는 까닭은 돌연 변이 때문이죠. 일단 가는 돌연 변이 때문이고요. 나는 유성생식에 의해 새로운 유전자 조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유전자의 조합. 이것 때문에 이제 생기는 거죠. 자, 7번 다음은 생물의 다양성의 세 가지 요소래요. 자, 일단 같은 종이니까 얘는 유전적 다양성, 여러 가지 종이 있다, 종다양성, 그리고 여기는 생태계 다양성이네요. 자, 얘는 가와 나는 생물 다양성 세 가지 요소 중 무엇에 해당하는지 순서를 적으시오. 가는 서식지가 다양하다, 생태계 다양성이죠. 생태계 다양성. 나는 아시아 무당벌레는 개체마다 다르다, 유전적 다양성. 그리고 2번 다음 표는 면적이 같은 서로 다른 지역, 기억, 니은에 서식하는 식물종과 그 개체수를 나타낸 거래요. 종다양성은 기억과 니은 중 어느 지역에 더 높은지 쓰래요. 자, 종다양성은 니은이 더 높죠. 왜냐면 종다양성 같은 경우 종의 수가 높고 종의 개수가 높고 더 고르게 분포할수록 이 종다양성이 높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니은이 더 종다양성이 높다라고 할 수 있겠죠. 8번 그림은 서식지가 철도와 도로에 의해 분할되었을 때 서식지 면적 변화가 나타낸 거래요. 서식지 면적 변화로 유발되는 문제는 일단 생물의 개체수가 감소합니다. 또 이로 인해서 생물 다양성이 감소하겠죠. 그래서 이 해결 방안은 생태 통로를 만들어서 생태 통로를 통해서 서식지를 연결한다. 또는 분할된 서식지의 면적을 넓히면 되겠죠.
자, 다음 9번. 물새 서식지로 중요한 습지인 우포늪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을 설명한 거래요. 자, 쭉 읽어보면은 우포늪에 제방이 설치되기 시작한 시기는 80여 년 전이었고, 그때부터 늪을 메워서 개간했고 논으로 활용하기 위해 우포늪 근방으로 마을 규모가 점점 커졌어요. 그래서 원 모습을 잃어가면서 관심이 쏠렸고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되었죠. 이후에 정식으로 창녕 백조도래지 천연기념물 제15호로 지정이 됐지만 이제 철새 감소를 이유로 1973년에 해지되었어요. 그랬더니 97년에 환경부에서는 생태계 보전지역을 지정했고 습지 보전을 위한 국제협약인 람사르 협약이죠. 람사르 협약에 등록해 습지 보호지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단 여기다 써주면 되고요. 우포늪과 같은 습지를 보존하기 위한 사회적 국가적 노력의 예를 한 가지만 쓰세요. 자, 생물 다양성이 높은 지역은 보호해야 되겠죠? 높은 지역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합니다. 그러면 이 습지를 보호할 수 있겠죠? 자, 다음 10번. 다음은 강화도의 갯벌 생태계를 설명한 글의 일부래요. 자, 갯벌이란 밀물 때는 바닷물을 잠기고 썰물 때는 드러나는 땅을 의미하고요. 강화도 갯벌에는 다양한 생물들이 각각 무리를 지어 생활하고 있고 이 생물들이 환경 요소랑 다른 생물들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또 그런데 이렇게 이런 능력 갖췄대요. 근데 몇 년 전부터 강화도 갯벌 생태계 외래 생물 중엔 갯근풀이 유입되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대요. 근데 얘가 번식력이 매우 뛰어나서 갯벌을 육지화시키는 거래요. 1번 생산자에 해당하는 생물을 모두 작성하래요. 뭐 있죠? 지금 여기 있는 애들 중에서 갈대, 식물성 플랑크톤, 그리고 갯근풀까지. 자, 그러면 무엇이 군집을 이루는지 두 가지 좀 작성하래요. 바지락이라는 애가 하고 있고 또 플랑크톤도 군집을 이루어 사용을 하고 있죠. 자, 제시된 갯벌 생태계 구성 요소 사이 영향을 주는 사례가 무엇이 있는지 다음 조건에 맞게 서술을 하세요. 자, 우선 갯근풀이 갯벌을 육지화시킨다 라는 게 하나 있고요. 또 갯벌 토양 속 염분이 있어서 육지식물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생존 불가. 그래서 첫 번째 게 생물적 요인이 비생물적 요인에 영향을 주는 거고 두 번째 게 비생물적 요인이 생물적 요인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자, 갯근풀의 피해를 받는 강화도 갯벌 생태계의 보전 방안으로 어떤 것이 있을지, 이건 그냥 갯근풀을 없애면 되죠? 갯근풀을 포획한다 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자, 11번 생태계 구성한 요소들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 거래요. 가의 관계는 반작용이죠. 이 관계의 예시는 지렁이에 의해 토양의 통기성이 좋아진다 라고 쓰시면 되고요. 나의 관계는 작용이고 비생물적 환경 요인이 생물적 환경 요인에 이제 영향을 주는 거는 가을에 기온이 낮아지면 단풍이 든다. 얘가 되겠죠? 자, 북극여와 사막여의 몸에서 나타나는 특징. 자, 온도가 낮아서 북극여우는 몸집이 크고 말단부가 작습니다. 대신 온도가 높은 곳에 사는 사막여우는 반대로 몸집이 작고 말단부가 큽니다.
자, 13번 그림은 빛의 세기에 따른 식물 A와 B의 광합성량을 나타낸 거래요. 빛의 세기가 8000럭스일 때, 즉 대충 이쯤이겠죠? 생장이 더 잘 될 것 예상되는 식물은 뭘까요? 일단 B겠죠. 왜냐면 식물 A의 보상점이 8000럭스면은 보상점일 때는 생장이 힘들어요. 왜냐면 광합성량과 총 광합성량과 호흡량이 같아지기 때문에 이제 생장하기 힘들기 때문에 같지 않은, 즉 순광합성이 존재하는 B가 순광합성량이 존재하는 B가 더 잘 생장할 겁니다. 이거 써주시면 되고요. 자, 14번 수심에 따른 해조류의 분포와 도달하는 빛의 파장을 나타낸 거래요. 자, A와 B에 해당하는 해조류의 명칭. 자, A는 녹조류, B는 홍조류입니다. 자, A가 수심이 낮은 곳에 분포하는 이유는 A가 주로 이용하는 무슨 색 파장이죠? 적색광은 얕은 곳까지만 이제 투과하지 못해요. 얕은 곳까지만 투과하기 때문에 광합성에 이제 적색광을 이용하는 A는 얕은 곳에서 주로 분포한다 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15번 생태의 가나에 서식하는 생물의 먹이 관계래요. 자, 뒤지가 사라지면 가와 나주에서 수리부엉이의 생존에 어떤 영향이 간다. 가에서는 수리부엉이가 멸종하겠죠? 이제 감소하겠죠. 하지만 나에서는 영향을 받지 않아요. 왜냐면 가에서는 수리부엉이의 먹이가 뒤지밖에 없지만 나에서 수리부엉이의 먹이가 뒤지뿐만 아니라 생쥐, 참새, 오리, 도요새 이런 애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뒤지가 없어도 다른 애들을 먹고 살면 돼요. 그래서 굳이 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종다양성이 커지면 커질수록, 즉 먹이 그물이 복잡할수록 잘 유지가 됩니다. 생태계 평형이 잘 유지가 되기 때문에 따라서 종 다양성이 높아야 합니다. 자, 다음 16번 생태계 에너지 흐름을 나타낸 그림이래요. A부터 C는 1차, 2차 생산자 중 하나죠. 그럼 A가 생산자, B가 1차, C가 2차. A 값은 50이래요. 자, 호흡에 의해 열 에너지와 생존에 필요한 에너지는 기억은 2.5, 얘는 0.5, 얘는 21, 5, 4 이렇게 돼 있죠. 그럼 기억부터 니은 디귿은 생산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는 무엇인지 쓰래요. 일단 기억은 가장 적은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2차 소비자겠죠. 그 다음 니은이 생산자, 그리고 디귿이 1차 소비자죠. 자, 그러면 얘는 여기로 2.5, 여기로 0.5, 그러면 3만큼 왔겠죠? 그리고 여기서 5, 4니까 총 12만큼 왔겠네요. 그리고 얘는 열로 21 나가니까 분해자로 얼마 나가죠? 17 나가죠? 그래서 전체 하면 21.5가 열 에너지로 나가기 때문에 A 값은 50, 뭐 B 값은 12, C 값은 3, D 값은 17이 되겠죠? 17번 표는 녹조류와 생물 A부터 C가 먹이사슬을 이루고 있는 어떤 생태계에서 각 생물의 개체수가 증가했을 때 나머지 생물의 일시적인 개체수의 변화를 나타낸 거래요. 자, A부터 C 중에
이제 영향 단계 하위부터 상위를 순서대로 그래요. 자, 녹조류의 개체수가 증가했더니 A, B, C가 다 증가했죠? 그리고 A 개체수가 증가했더니 녹조류가 증가했어요. 그리고 B도 증가했죠? 그러면 A 다음에 B가 있는 건 맞죠? 자, B가 증가했더니 A가 감소하고 C가 증가합니다. 그럼 일단 요건 확정. C는 B보다 많이 있거나 A 전이거나, 근데 C가 증가했더니 녹조류가 감소했대요. 생산자가 감소하는 거는 1차 소비자가 증가하는 경우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C가 1차 소비자, 그 다음 A, 그 다음 B가 되겠습니다. 이 앞에 녹조류가 있겠죠. 기억과 니은에 알맞은 개체수 변화. 자, B가 증가하게 되면 A가 감소하게 되고, 그러면 C는 증가하죠. 그럼 녹조류는 감소합니다. 자, 기억은 A 개체수가 증가하게 되면 C 개체수는 감소하게 되겠죠. 그래서 기억은 감소, 니은도 감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18번 그림은 어느 생태계에서 영양 단계별 에너지량을 조사한 거래요. 자, 2차 소비자의 에너지 효율은 1.5를 12로 나누고 100이죠. 그럼 이 값은 얼마죠? 12.5%가 됩니다. 에너지 효율은 어떻게 변하냐? 증가합니다. 요거는 알고 있어야 돼요. 여기는 일단 10분의 1이니까 10%, 여기 12.5%, 그리고 여기는 3분의 1이니까 33.3%, 이런 식으로 계속 증가합니다. 19번 가부터 다의 해달의 남획으로 인해 캘리포니아 해안 생태계 평형이 파괴되는 과정을 생태 피라미드 변화를 나타낸 거래요. 자, 해달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해달의 먹잇감인 성게는 오히려 늘어나겠죠. 성게가 늘어나면 성게가 먹이로 하는 해초는 줄어들겠네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답을 써주게 되면 어떻게 쓰면 되냐면, 자, 남에게 금지되면 일단 1단계 원래는 성게 해초가 있었죠. 그런데 해달의 수가 늘어나요. 해달이 증가합니다. 그러면 해달이 증가하게 되면 성게가 그거에 맞게 줄어들게 되죠. 얘는 이렇게 늘어날 거고 얘는 그대로. 그러면 성게가 감소합니다. 그럼 마찬가지 해초가 증가하게 되겠죠. 그래서 생태 피라미드가 완벽하게 맞아지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자, 20번 그림은 1905년 미국의 카이바브 고원에서 사슴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시행된 이후 1935년까지의 사슴과 늑대의 개체수 및 초원의 생산량 변화가 나타나는 거래요. 자, 가부터라는 1905년부터 시행된 조치로 일어나는 변화를 순서 없이 나열한 거래요. 자, 일단 사슴의 개체수가 증가하죠. 처음에는. 그랬더니 늑대의 개체수가 조치가 하면 일단 조치를 했기 때문에 늑대 개체수가 감소해요. 늑대 개체수를 감소를 먼저 시켜요. 그러면 이로 인해서 사슴의 개체수 증가하죠. 그런데 사슴의 개체수가 증가하니까 초원에 해당하는 생산량이 감소하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사슴의 개체수가 다시 감소하게 됩니다. 자, 21번 그림은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을 100이라고 합니다. 복사 평형 상태에 있는 지구의 열수지 평형을 나타낸 거죠. 그러면 A와 B와 같은 값을 가지는 것을 고르래요. 일단 지구 반사가 30만큼 됐죠. 그럼 100에서 30만큼이 지구 반사가 됐으니까 A 플러스 B는 70이네요. 그럼 70만큼 똑같은 양을 가지는 거는 D 플러스 F죠. 지구에서 볼 때는 지구 전체에서 태양 에너지의 70% 흡수하죠. 그리고 30%는 반사하기 때문에 일단 보면 대기 방출이 있고
대기 흡수가 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됩니다. D 플러스 F가 70. 지구 복사해서 내보내는 거. 그러니까 전체 0으로 그대로 이제 유지가 돼야 되니까, 평형이 돼야 되니까 대기를 흡수한 거랑 지표를 흡수한 거를 그대로 다 내보내는 거예요. D랑 F로. 그러면 70이 됩니다. 온실기체를 단시간에 급증하면 B, C, D, F, G 중 두 개 복사 에너지 값이 커져서 지표 온도가 예년에 비해 상승한대요. 자, 온실기체가 증가하면 대기 흡수가 일단 증가하겠죠. 그리고 대기에서 방출하는 양도 증가하겠죠. 왜냐면 여기에서 증가하는 게 많아지니까 여기가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기를 흡수하는 양이 많아지고 그로 인해서 또 대기 방출하는 양도 똑같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CH가 되겠습니다. 자, 22번 북반구에서 대기 대순환이 나타나는 거래요. C에서 일어나는 대기 대순환의 순환세포 이름을 쓰래요. 자, 일단 C는 극순환이죠. 극쪽에서 일어나서 일단 극순환이라 이름을 붙였고, B의 지상에서 부는 바람의 이름 편서풍입니다. 이로 인해 생기는 거는 북태평양 해류 쓰시면 되고요. 30도 북위 30도 부근에 사막이 주로 생성되는 이유는 공기가 하강하는 고압대가 형성이 됐기 때문이에요. 고압대가 형성되면 구름이 생기지 않아요. 그러면 비가 안 오고 강수량이 적어지겠죠. 그래서 사막이 발달하기 쉬워지는 겁니다. 자, 대기 대순환이 일어나는 까닭은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대기 대순환은 어쨌든 이 위도에 따라 태양 에너지의 양이 일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순환시켜주기 위해서, 모든 지역이 일정하게 맞춰주기 위해서 대기 대순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에서 평상시의 대기와 해수의 연적 단면이 나타낸 거래요. 자, 무역평의 세기가 평상시보다 약해진대요. 그러면 약해지면 뭐가 발생하죠? 그쵸? 엘니뇨가 발생하죠. 그러면 동태평양의 표층 수온은 상승하죠. 동태평양의 수온은 상승한다. 그러면 페루 쪽은 상승하겠죠? 그럼 저기압이 발달해요. 그럼 여기서 강수량이 증가하겠죠? 지금 인도네시아 연안 그리고 서태평양의 표층 수온은 하강한다. 그러면 여기가 하강하겠죠, 인도네시아 연안이. 그럼 강수량은 여기 표층 수온이 상승하면은 이제 저기압이 형성되겠죠. 그러면 구름이 생성되고 그로 인해서 비가 많이 옵니다. 그러면 강수량이 늘어나겠죠. 그럼 여기 감소가 되겠고요. 무역평 세기가 평소보다 강해진대요. 그러면 강해지면 뭐가 발생하죠? 라니냐가 발생하죠. 그러면 A 해역의 수온은 평상시보다 더 높아져요. 평상시보다 높아지고 B 해역 수온은 평상시보다 낮아집니다. 그래서 온도 차이가 더 커지게 되겠죠. 24번 남극 비가 연구를 통해 알아낸 과거 40년 동안의 해수면 높이와 대기 중 CO2 농도를 변화를 나타낸 거래요. A, B식의 대륙빙하 면적을 비교할 서술하래요. 자, A는 해수면 높이가 낮아져 있고 B는 높아져 있죠. 그러면 A가 B보다
대륙 빙하 면적이 더 크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죠. 대기 중 CO2 농도와 평균 기온의 관계. 자, CO2 농도가 B가 더 높죠. 이리로 갔을 때 더 높아지죠. 그러면 얘는 어쨌든 온실기체이기 때문에 온실기체 농도가 높아진다는 것은 평균 기온이 상승한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겠죠. 25번 지구온난화 관련해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래요. A, B, C, D, E 중에서 그 값이 증가 또는 상승한 것을 고르래요. 자, 지구온난화가 발생하면 해수 온도가 상승하죠. 그러면 그로 인해서 구름이 많이 생기고 비가 많이 오고 강수량이 많아지니까 수증기량이 당연히 많아지겠죠. 수증기량 증가. 그리고 해수 온도가 상승하니까 이산화탄소 용해도 감소하고 이러면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양이 증가합니다. 또 화석연료 사용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이산화탄소 양도 또 증가하겠죠. 그럼 빙하량은 지구온난화 발생하면은 온도가 높아지니까 빙하량 감소하겠죠. 그래서 총 A, B, C A, B, C가 아니라 D, E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26번 열기관을 나타낸 거래요. 자, 그러면은 A는 열 효율을 일단 같은 일을 하기 위해서 가장 적은 열을 내보내려면 그러면 열 효율이 좋아야 될까요? 나빠야 될까요? 열 효율이 가장 좋아야겠죠. 왜냐면 같은 일을 하는데 W랑 똑같은 일을 하는데 열을 조금만 줘도 돼요. 이만큼 조금만 줘도 되니까 열 효율이 당연히 좋아야겠죠. 그래서 좋은 걸 찾아주게 되면 얘는 2Q0분의 Q0, 얘는 4Q0분의 3Q0, C는 4Q0분의 Q0, D는 6Q0분의 4Q0, E는 8Q0분의 3Q0. 이 중에서 제일 큰 값은 B죠. 그래서 열 효율 75%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7번 그림은 어떤 기기의 원리를 나타낸 거래요. 자석 사이에서 직사각형 도선은 일정한 속력으로 회전을 하고 자기장의 방향과 도선이 이루는 면 사이의 각이 세타고 그림은 세타가 제로인 상태래요. 자, 위와 같은 원리로 작동되는 기기는 뭐죠? 발전기죠. 이 발전기는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0에서 화살표가 해서 90도가 된대요. 그러면 자기장 속에, 그러니까 이 코일 속에 들어가는 자기장의 양이 많아지죠. 그렇기 때문에 반대 방향으로 이제 코일의 반대 방향으로 자기장이 흐를 거예요. 그러면 자기장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전류는 이렇게 돌겠죠? 즉 이렇게 도는 거예요. 그러면 A에서 B로 가는 거죠. 그래서 A에서 전구 갔다 B 가는 겁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는 이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선속이 시간에 따라 변하기 때문이에요. 따라 변화가 생기고 이로 인해서 유도 전류가 생기는 겁니다. 전류의 방향을 바꾸는 방법은 회전 방향을 반대로 하거나 또는 자석의 극을 바꾸면 되죠. 전구의 밝기를 더 밝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자석 세기를 세게 하거나 아니면 코일의 회전 속도를 빠르게 해주면 됩니다.